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네. 제목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결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치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다가 토록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양분 파트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원래 사실 일주일에 공백이 없었다는 전제하에는 이번 주부터는 순삽을 좀 나와가지고 8월 내내 좀 순삽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진도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민된단 말이야. 요양문을 많이 줘야 되는지 요양문이랑 순서를 주고 죽어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고민돼서 일단은 해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제목 문제 풀어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아무도 안 하겠지?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훑어볼게. 가보자요. 일단은 제가 보고 싶은 번호가 그냥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제목의 특성들, 제목이 주제랑 정말 비슷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23번이랑 24번의 오답률의 차이를 보시면 정말 높은 확률로 24번이 조금 더 오답률이 높을 거거든요. 왜냐면 선지에 비유적 표현 진짜 많이 쓰고 함축적임이 진짜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랑 맥락적으로 다른 뜻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선지의 의도를 눈치채는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첫 줄부터 봐보자. 우리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실전 방식으로 해보라고 그냥 깨끗한 문제를 준 거고 옆에 막 표나 뭐 소재 찾으라거나 이런 걸 안 해도 이제는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 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개탄스러운데 소재를 찾는 건 무조건 해줘야 된다. 빨리 표시하고 사진 척해봐. 뭐야? 요 자식이지. 근데 얘만 찾으면 안 된다요. 왜냐? 이 자식이 무슨 뜻인지 위로 뽑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들 한국어 해석을 있는 그대로 쓰면 행성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영어 지문에서 정말 대부분의 경우 이 자식이 그냥 행성이라는 뜻으로 안 써요. 얘는 무엇이냐? 지구라는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lanet이라는 단어가 영어 지문에서 지구를 대신하는 단어를 겁나 많이 써요. 그래서 Earth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도 쓰냐면 스펠링 왜 이래? World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세상, 지구, 세상 이런 거를 행성이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행성은 지구는 그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인데 뭘 행성이라고 하고 앉았냐. 이거 미국인들의 미친 감수성을 이해해야 돼. 자기 중심적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네들 미국 애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애들이랑 만났어. 여러분들이 뭐 교환학생을 했어. 외국인들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Where are you from?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I'm from Korea. I'm from South Korea. 뭐 이런 거 물어보고 I'm from Korea 한 다음에 반대편 새끼가 South or North에서 나를 딱 봐도 인종차별하는 게 느껴지면 명치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 애들한테 Where are you from? 하잖아? 그럼 I'm from California. I'm from New York 한단 말이야. 왜? 뉴욕이 미국인 거 너네 몰라? 이게 담겨있는 거야. 이 건방진 태도를 알겠어요? 뉴욕이라고 한다니까? 캘리포니아라고 해요. 뭐야? 그런 거면 다행이게 막 그냥 스테이츠 정도 얘기해주면 감사한 수준이야. 스테이츠가 아니라 도시를 얘기하면 진짜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가장 끔찍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Where are you from? 하고 물었는데 I'm from the city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 도시에서 왔어. 뭔 얘기야? 내가 이 the city는 뉴욕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도시에서 왔고 니네 다 시골이잖아. 이거지. 너 뭐야? 시골 같은 데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지역에서 막 어디서 요즘에 자주 놀아? 그럼 시내에서 논다. 시내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 만나는 곳이 단 한 군데
때 동의어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구라는 건 알겠는데 지구만 소재를 잡으면 곤란하지. 그래서 지구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 clear signal, 명백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를 그냥 도시라고 잡아주거나 그냥 도시라고 잡아준다. 그냥 행성이라고 잡아주거나 하면은 곤란스하고 행성이 보내는 신호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의 내용을 읽어주시면 퍼펙트하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 내가? 마지막 줄 뛰어가야지. 뛰어가. 그럼 마지막 줄로 뛰어갔는데 행성이라는 단어와 신호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무슨 신호를 보냈을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문장에 보시겠습니까? Sustainable, option, go, green 이런 애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ustain 이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단어는 뭐에서 시작했다고 보셔야 되느냐? tain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tai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친구예요. 그러면 얻다, 획득하다라는 어원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obtain, retain, 그 다음에 sustain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tain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세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봐야겠죠? tain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데 문장의 앞에 어가 나오면 플러스야. 그래서 얻는 것도 얻는 건데 더 추가로 얻는다는 느낌을 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진짜 어원 그대로 얻다, 획득하다입니다. 그냥 어원 그대로 얻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됐어. retain 느껴지시죠? 잃어버리면 다시 얻고, 잃어버리면 다시 얻고, 잃어버리면 다시 얻고 반복. 그래서 이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마다 충족해서 같은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겁니다.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채워넣어. 간식 상자에 간식 다 먹을 때마다 간식 다시 구매해서 채워넣어. 그럼 어떻게 돼? 간식의 양이 유지되겠지. 이거야. 그러면 sustain은 뭐냐? sus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요거는 필기 안 하는데요. suspect라는 단어가 있다. 스펙트가 눈이야. 스펙트럼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트하면 무조건 시야, 눈인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왜 계속 쳐다볼까? 의심스러워서. 쟤 자나 안 자나? 쟤 나가나 안 나가나? 쟤 공부하나 안 하나? 의심스러우면 계속 쳐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서스펙트가 의심하나요. 그럼 얘는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야? 유지하다, 지속하다 같은 말입니다. retain이랑 sustain은 구분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원이 나온다고 어원에서 파견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 sustain 하나 안 끝나고 sustain, noble 하고 왔죠. able이 붙었지, 그렇지?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지속 가능한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able이 붙었으니까 가능한 붙은 거지, 그렇지? 지속하다에다가 지속 가능한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폐활량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소리 안 끊기고 내는 거. 이것도 지속 가능한이라고 말할만 하잖아. 근데 영어 지문에서는 아무 데서나 sustainable 쓰지 않습니다. 얘는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냐?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발전이 양립 가능한 상태를 지속 가능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말뜻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 이 말을 친환경적인이라는 말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뭐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까지 다 꺼내고 이제 고 그린을 보면 달라주셔야 됩니다. 이 고 그린이 뭔데? 친환경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린이 초록색의 라는 뜻과 친환경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green이랑 sustainable은 동의어야. 무조건 동의어예요, 여러분들아.
아닐 수도 있나요? 노노. 친환경과 관련 얘기를 한다. 무조건 서스테이너블과 브레인은 동의요. 그러면 이 글에서 행성이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 마지막 줄에서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들을 한다. 지속 가능한 선택지를 가져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다? 친환경적인 선택지를 가져가야 된다. 친환경이 되고 싶은 회사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해주고 기회를 더 많이 준다. 그럼 이 행성의 신호가 뭔지는 몰라도 야, 니네들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나 뒤져버릴게. 프랑스의 온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다 찜질방 시켜서 죽여버릴게 라는 얘기잖아. 그 내용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는 예측이 마지막 줄에서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 중간 한 번. 글 중간에 메인 센텐스 있어줘야 겠지. 찾아봐요. 어디? 여기 보세요. 이거 아직도 못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그냥 사실상 상반기 내내 이거 원툴로 비볐다고 봐도 전혀 안 한다. 포이그젠플 있잖아. 포이그젠플에서 어디 있다 그랬어? 주제문. 한 문장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한 문장에 또 뭐 나왔어? 서스테이너빌리티 또 나왔지. 친환경성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앞문장 볼까요? 여기 있는 단어는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건물을 지을 때 양 구석진데 놓는 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고급진 말로 뭐라고 하느냐? 주축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본, 기본 이런 뜻으로 쓰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런 비유적 표현은 이때 아니면 못 본다잉, 배우나. 그래서 친환경의 주축돌, 근본,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자원의 효율성이고, 이 자원의 효율적이면 무슨 일도 발생해요? 중요한 코스트 세이빙도 발생을 한다. 필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하는지 알겠죠? 문제 푸는 방식은 여기 여러분들이 들었던 프린트 30개 다 똑같아. 근데 이 수업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주제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다 맨날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죠. 코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코스트를 그냥 비용하고 해석한 다음에 웃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비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셔가지고 컵라면 같은 거 구매하시고 결제 안 하고 나오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 지문에서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망해요. 영어 지문은 약간 뻔뻔하고 싸가지 없이 보여야 돼. 나는 100을 가질 건데 너한텐 1도 못 줘. 이런 태도로 가야 된단 말이야. 코스트의 반대말이 뭐냐? 놀랍게도 베네핏이야. 베네핏이 뭔데? 수익, 이익이죠. 그러면 코스트는 비용이라는 뜻 말고도 이익의 반대말이 무슨 뜻으로도 손해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라는 단어를 비용으로 해석하실 때도 마이너스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줘야 될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친환경의 주축돌이 되는데 이 녀석은 뭘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비용 절약으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손해를 절약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손해까지 줄어들어, 비용까지 줄어들어, 뭐야? 머니적으로도 지존 이득이야. 근데 심지어 친환경도 할 수 있어. 짱짱! 정답 고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에서 뭘 골라줘야 되는 이유? 3번에 있는 내용을 골라줘야 되는 이유. 일단 coexisting with nature, 자연하고 coexisting, 뭐하기? 공존하기, 뭐하자? 친환경하자 라는 의미라는 거 일단 이해하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거 economic benefit. 내가 뭐라 그랬다고? benefit은 cost의 반대말이라고 했다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저랑 삐뽀 수업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님. 나 이거 진짜 3학기 때 많이 떠들었던 내용임. 아시겠죠? 체크 꼭꼭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하게 6번 지문은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도 틀리셨거나 아니면 저랑 수업할 때 처음 보셨으면 꼭 복습하세요. 이거 이런 지문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맞췄냐 틀렸냐보다 내용적이나 키워드적으로 좀
7페이지에 16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16번.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소재가 있거든요.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문이나 인간이 개입을 한 해 만에 하는 얘기가 실제로 올해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평가원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크는 주제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문장의 첫 줄에 소재 아직 안 밝혀져 있으면 빨리 표시하고 밝힌 척 해봐. 첫 줄에 소재. 일단 눈이 떠져 있으면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의 표시는 돼 있어야 돼. 근데 얘만 표시하면 안 돼.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교정기를 하고 싶은지 뒷부분까지 봐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주어 소재를 접근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목적어로 가라고 그랬잖아. 목적어가 뭔데? 질문. 내가 챌린지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 그래? 이거 삐뽀 수업에서는 어젠가 바로 했던가? 챌린지 도전하지 말라 그랬다. 챌린지라는 건 도전을 할 정도의 힘듦, 어려움, 역경, 고난 이런 뜻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꼬로 해놓고 필기 좀 해주세요. 챌린지의 동의어로 영어 지문에서 실제로 어떤 걸 쓰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difficulty. difficulty가 뭐야? 어려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써줘야 되고 하나 더 쓸까요? hardship. hard가 어려운 힘드냐는 뜻이죠? 그거의 명사형이 hardship입니다. 이렇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챌린지의 동의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자율운전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야. 뭐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그러면 이 글은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인간하고 기계하고 잘 안 됐나 봐. 그지? 상호작용을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았나 봐. 가지고 가자는 거야. 마지막 줄로 뛰어가봐. 자, 마지막 줄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찾은 소재 뭐 있었어요? 자율주행, 챌린지, 휴먼 머신 인터랙션.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면 같이 표시 한번 해주세요. 같이 구조 확인 한번 해보자. 이 문장 구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is 주어, has led 동사, 그죠? 그 다음에 many manufacturer to recognize that. 그래서 많은 공장주,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선생님들한테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대절 뒷부분을. 그러면 뭘 깨닫게 했을까? Perfect compliance with the rule. 주어 다시. Can sometimes risk. increase risk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에서 자율운전 이런 거는 단어를 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 increase risk는 확인할 수 있어야지. 왜? 이 자식이 볼 테니까. 챌린지 테니까. 그치?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어렵냐? 이 글 끝까지 위험과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야. 그럼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하고 글의 내용이 끝나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겠니? 리스크도 써줘야지, 그치? 본문에서 동의어가 나온 애들을 꼭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선지를 띄우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7월 교육청, 그 다음에 이번 7월 덕후 다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지문의 마지막 줄이 명백하게 부정적 키워드로 끝났을 때 선지에서 부정적인 거를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질을 많이 줄일 수 있어. 가능성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 1번에 패러독스 이거 뭔데? 역설 그쵸? 그럼 이런 애들은 뭔가 반대되는 녀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일단 살려줄 만한 요소이긴 하죠. 이거 볼까요? Full self-driving technology guide for smart city. 스마트 시티를 위한 가이드다. 마이너스 느껴져? 지금 안 느껴지잖아. 꺼져. 그 다음에 3번 self-driving cars. 자율운전 자동차가 follow traffic laws perfectly. 뭐야?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 이런 얘기였나요? 전혀 부정적인 키워드가 안 느껴지잖아. 나가! 그러면 4번 rule adh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모른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있죠? 그죠?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in the age of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법. 얘도 역시 부정적인 표현은 없죠. 그쵸? 그래서 얘도 일단 꺼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지막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글의 내용들을 확인을 할 거면 마지막 줄에 마이너스가 명백하면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몰라 우리 지금. 그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1번, 4번 중에 하나 고르게 만들어놨다니까. 거의 대부분의 24, 24번이 이렇다고. 알겠지? 이상한 데서 선지 고르면 안 돼. 나 개날먹 하는 거 계속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번 고를지 4번 고를지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고 나면 1번 고르고 싶어 벌써 미치겠잖아. 그치? 왜? 마지막 줄에 퍼펙트 컴플라이언스 미드를 대놓고 줘가지고 그치?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은 대놓고 줬어. 그래서 요것도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단어가 조금 어렵거든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단어를 완벽하게 알지 않으실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빨리 치시고 쓰겠습니다. comply with 명사.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명사에 순종하다, 순응하다, 따르다. 순종, 순응, 따르다, 복종 이런 겁니다. comply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동의어가 되게 많고 이 동의어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선지에서 벌써 느껴질 거야. 따르다고 뭐 나왔었어? follow 나왔잖아. 그치? 명사를 따르다, 명사를 따라가다. 이것도 어떤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쫓아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게. 하나 더는 뭘 쓸 거냐면 이제 요거에 동의어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맨날 모르는 게 있는데요. conform to 명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영어를 진짜 2등급 이상으로 끼워올려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무조건요. conform이랑 conform은 또 다릅니다. 요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까지 필기하면 너무 열받으니까. conform이 있어요. FIRM. 여기 스펠링이 약간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고서 컨펌 부탁드려요. 컨펌 해주세요. 얘입니다. 확인해주세요입니다. 근데 여기는 conform은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기들한테 뭐라고 외우라고 시키냐면 이제 conform은 오잖아. 그러니까 오 하면서 순응하는 거라고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뭐 쓸 거냐? obey 쓸 겁니다. obey, 복종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얘는 6월 평가원에 나왔었어요. 6월 평가원에 나온 단어입니다. 모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perfect compliance with the rule. 그럼 얘 뭐야?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오히려 위험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켰는데 더 문제가 생긴 상황인 거죠. 그럼 1번이 뭐야? self-driving car에서 완벽하게 규칙을 지켰더니 생긴 역설이 있다. 끝났죠. 그럼 선생님 3번은 뭐예요? rule adherence. 그치? 이 자식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rule adherence 봐야 되는데 요 단어 한번 볼게요. 요 단어도 외워야 되나요? 놀랍게도 name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방식은 똑같아. 근데 내가 굳이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어가 엄청 많거나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이런 애들 좀 볼 겁니다. A, D, H, E, R, E 이렇게 옵니다. 어디? 그래서 얘가 원래는 동사로 쓰면 전치사투랑 같이 쓰는데요. 붙이다. 그래서 저 어디에란스가 접착제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 뜻이랑 비슷한 뜻을 하나 더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녀석입니다. 이강인 시대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스티커잖아. 붙이는 거잖아. 근데 영어 지문에서는 붙이다라는 뜻으로 거의 안 써요. 그럼 뭘로 쓰느냐? stick t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 어떤 의견이 있어. 그 의견에 딱 붙어가지고 그 의견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 하나에 채싹 붙어서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고급진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고수하다. 고집하다. 그럼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고수하다, 고집하다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확인적 동의어입니다. 얘랑 스틱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수하다, 고집하다라는 건 뭐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이해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도 rule adherence는 뭐야? 규칙을 고집하는 거야. 그러면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는 얘기겠지, 맥락상. 그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얘는 규칙을 지켜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볼게요. 문제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한 문제예요. 얘 지금 해결했나요? 문제 해결 못하죠. 이런 개 낚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르는 순간 사실 더 볼 필요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 그래서 내가 애기들한테 어디를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외우라고 시키냐면 이게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here는 여기잖아. 였다 갔다 붙여 해서 붙이다로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최대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이 김에 맥락까지 확인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내용 확인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규칙을 지키다라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마다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건 봐야겠다. 북쪽이 22번. 이것도 엄청 전형적인 영어 지문인데요. 생물들과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줄에 소재를 볼 건데 이 첫 줄 해석하기가 어려우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너네 Under Pressure라는 노래 알아? Under Pressure, Pushing Down on Me 이걸 모르죠? 모르시면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영화 중에 해피피트라는 영화 알아요? 해피피트가 뭐냐면 펭귄이 있는데 펭귄이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컨셉이야. 근데 이 펭귄 주인공 노래를 못해. 근데 탭댄스를 잘 추는 거야. 그래서 펭귄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이게 펭귄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펭귄이 바다 표범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에 펭귄이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빙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탭댄스를 추는 거야 같이. 그래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바다 표범을 밀어내고 주인공이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노래기도 한데 Under Pressure 진짜 유명한 노래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 압력 아래 압박을 받으면서라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요 단어부터 다시 살펴보자. Selective pressure 이거 위에다 써주세요. 선택 압 이라는 뜻으로 생물학적인 용어로 되게 잘 씁니다. 진화론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선택압이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도 좋지만 그냥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자연 환경에서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 선택 못 받으면 멸종되는 거야. 이 자연 환경에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이라는 건 결국 생존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랑 똑같습니다. 나 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돼. 나 이 환경에서 생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에 주어 볼까요? Domesticated plants and animals 하고 돼 있죠. plants and animal을 알겠는데 domesticate 뭔가요, 선생님?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서 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실내야. 그러면 동구장의 동도 이건가요? 노노. 동구장의 동은 do 뭔가 다를걸? 스펠링이 rm인가 뭔가 다를걸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돔이 나오면 실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domesticated plants and animal을 고급진 말일까? 하면 가축화하다 또는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에 있었던 녀석을 우리 집 안으로 실내로 모셔온 거야. 그걸 domesticated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역사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여기면 정리해 주세요. 식물하고 동물을 집으로 모셔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underwent genetic challen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went는 undergo의 줄임말입니다. underwent는 뭔데? 겪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뭘 겪었다?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주옥 같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 중에 몰라도 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글에 무슨 이야기다? 이 글의 소재, 길들인, 인간이 길들인 거죠? 길들인 식물, 동물이 뭘 했다? 유전적 변화를 겪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요. 그 다음에 그래 마지막 줄로 또 뛰어와. 영어 볼 시간이니까 힘내. 자, 이 글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얘는 누구일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domesticate가 길들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뒤에 or이 왔어. ORER 오면 뭐야? 이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초창기에 동물 식물을 길들인 사람이야. 그럼 여기 이 친구들이 selected those animals, 이 동물은 뭐겠어요? 길들이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동물이겠지, 그치? 인간이 나 이 동물 우리 집에 데려와서 키울래. 마치 길냥이 간택하듯이, 그치? 너 우리 집으로 따라와. 피카츄, 넌 내 거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맞아보실래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Might not have survived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 야, 너 나랑 같이 안 있으면 뒤질 거잖아. 일로 와, 우리 같이 살자 하는 식으로 인간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개쩌는 늑대를 데려와서 강아지로 만든 게 아니라, 개쩌는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집냥이로 만든 게 아니라, 빌빌거리는 강아지 데려와서 우리 집 강아지를 삼고, 빌빌거리는 고양이 모셔와서 우리 집 고양이를 삼았다는 거죠. 얘네들이 안타까운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 서로 돕고 살자. 너 나 없으면 죽어. 알지?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런 식의 코멘트를 줬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뭡니까? 얘네들이 어떤 동물을 골랐다? 약한 동물을 골랐다라는 코멘트가 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약하다라는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선지에 2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출발. 일단 하나는 너네 살아있냐? 라고 물어보는 수준이죠, 그죠? 뭐 있어, 4번에? weak.
그리고 하나 더 어디서 찾아야 되니? 여기. 뭐래? 경쟁을 못해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요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줄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면 일단은 뭐 해야 돼? 1, 2, 3 날리고 시작해야 돼. 4, 5 중에 고민해야 되는 거로 4, 5 중에 뭐 할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 5 중에 뭘 할지에 대한 확실한 선택지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의 중간에 읽어주셔도 되는데 사실 4번을 천천히 읽어보면 답이 이미 나와있어. 볼래? 4번 봐. Unending dilemma of selection. 끝나지 않는 딜레마지, 그치? 그러더니 strong, the weak. 강한 녀석 고를까? 약한 녀석 고를까? 딜레마에 결정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줄은 어떻게 됐어? 생존할 수 없는 애를 선택했죠. 얘 이미 약한 애 고른 거야. 근데 3번 고르면 되는데 안 돼. 여러분들 3번 일부러 헷갈리라고 얘가 weak라는 쉬운 단어 놔놓고 야 약한 얘기 나왔잖아. 4번 골라야겠지. 이런 식으로 납치한 거잖아. 이런 건 당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5번은 뭘까? 5번이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Non-competitive in the wild. 야생에서 non-competitive,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장 뒷부분 바로 한번 쳐보세요. The quality 해놓고 highly부터 열어야 돼. 잘합니다. highly부터 열어야 돼. 그래서 휴먼즈에서 닫아가지고 prize를 이렇게 꼽아주는 겁니다. 인간의 위에서 상당히 칭찬해받는, 상 받는도 말이 되지만 맥락상 인간이 동물에게 상을 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칭찬을 받는 퀄리티. 여러분들 퀄리티 하면 품질 이렇게 해석하시죠?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밑에다 빼서 써주세요. 명사, 성질 혹은 특징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품질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성질과 특징이라고 친다면 얘 동의어로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애들. 캐릭터리스틱까지 써야 된다. 캐릭터리스틱 이런 애들이 성질, 특징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좋아하는 특징보다 너는 야생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랑 따라와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몇 가지 체크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글의 내용 중간중간 보면서 같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아까 도메스티케이트가 나왔었잖아. 그거. 도메스티케이트. 이런 식보다 길들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동의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이 단어. 테임입니다. 혹시 디지몬 아세요? 디지몬을 부리는이라고 하면 안 되나? 디지몬을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을 디지몬 테이머라고 부르거든요. 요게 제목입니다. 테임이라는 단어도 길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능형 지문에서는 테임이라는 단어보다 도메스티케이트가 훨씬 많이 나오네. 이게 약간 학문적 용어나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쓸 건데요. 뭘 쓸 거냐면 여기에 human intervention 있거든요. 이것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human intervention. 이거는 직역하면 인간의 개입입니다. 근데 인간이 개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야생동물 인간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와서 아니 넌 나랑 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필기하셔야 돼요. 너무 졸리셔도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얘의 단위관계라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wild입니다. 야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거를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영어 선생님 열심히 필기하시지? 왜냐면 이게 미국인들의 갬수성을 겁나 건들기 때문이야. 미국 애들의 역사가 뭐니? 완전 아무것도 없었던 미 대륙 땅에 이 죄수들이며 돈 못 버는 애들, 청교도 애들 막 영국에서 질질 끌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 개간하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나라들을 만든 게 미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 야생이라는 걸 정복해야 될 대상, 혹은 인간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 이런 것들로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 이 wild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과 대립구조를 띠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조선 땅에서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성 이해하겠냐고. 그죠? 우리는 호랑이나 좀 무서워했지 이런 감성 잘 모른단 말이야. 그 내용이 이런 식의 대립구조를 띈다는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이 여기까지 그냥 훅 훑어보고 마무리할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서 이 야생동물이랑 길들여진 애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 다음 문장도 보시겠어요? 보면 이 앞에서 선택받은 동물들이랑 이 야생의 상대방이랑 둘이서 비교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준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립 구조를 빠르게 판단하실수록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었던 non-competitive in the wild도 마찬가지야. 길들여지기 전에는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